안녕하세요. 교육건축 대표 김씨입니다. 8월에는 또 처음 인사를 드리죠. 좀 더디긴 하지만 또 요번 달에도 두 차례나 세 차례 정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육건축 주택 관리 체계에서 이제 그 앞에 이제 제가 시공 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시공 중 관리에서 기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골 쪽 부분에서 토대 뭐 토대를 하다 보면 월 세우는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겠죠. 이 부분은 골조 부분은 설명할 게 제법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전기, 설비, 뭐 도어, 방수, 방통, 기타 등등 쫙 이렇게 있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게 이제 쭉 끝나고 나면 저희가 준공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집을 짓는 행위는 그 말 그대로 법적 체제 안에서 집을 짓는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 설계도가 나와야 되고 그 설계도는 뭐 내진 설계, 뭐 구조 설계, 그 다음에 뭐 단면도 뭐 그다음에 인면도 이런 것 같이 집의 어떤 형태가 그 법 규정에 따라서 그 알맞게 도면이 그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하는 게 준공관리인데 여기에 또 서류도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단열에 대한 또 창호에 대한 뭐 그다음에 자재에 대한 이런 준비는 그 시공사에서 대체적으로 해주고요. 왜냐하면 자재를 맞는 자재를 썼는가 써지 않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자재를 받아가지고 시공하는 게 시공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준공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주택을 짓는데 집을 짓는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준공관리가 안 됐을 때 많은 마찰이 또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그 자재도 엉뚱한 거 쓰고 공법도 맞지 않게 쓰면 일단은 비용도 비용 문제지만 건축주님이 불안하시고요. 또 이건 신뢰가 깨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잠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 분들이 저하고 이제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실제로 이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컸어요. 어, 당연한 거겠죠. 뭐 수억 돈을 들여서 집을 지는데 저 시공사 애들이 믿을 만하지 못해.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믿을 만한 애인가? 아닌가도 잘 판단이 안 서죠. 그래서 저희 교육원 측이 주택관리 체계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도 그냥 뭐 우리는 집을 잘 짓습니다. 말만 건축주님에게 약속을 지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공했던 것들을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어, 신뢰할 수 없는 소위 노가다 이 판이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고 그 해결책이 사실은 교육건축인 거고 교육건축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택관리 체계, 곧 시스템인 겁니다. 이 체계를 만족하려 그러면 갑자기 좀 교육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 체계를 만족하려 그러면요 당연히 거기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인력,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주택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건축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태도? 뭐 그런 것들도 함께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이 애를 썼고요. 그리고 단순히 신뢰할 수 있다는 거는 저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과 함께하는 협력업체, 뭐 도배라든지 뭐 타일이라든지 그런 분들과의 신뢰,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실력들,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되고 또 뭐 다시 중언부언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줘야 돼요. 거기에 핵심은 돈이겠죠.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준다?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교육건축의 주택관리 체계를 실사례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실사례는 현장을 담아서 올린 겁니다. 이거는 곧 우리 주택시장의 이런 기본적으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건축주님, 그 다음에 시공사, 그 다음에 그 협력업체, 그 다음에 자재, 법적, 건축 법규지요. 이런 것들을 함께 묶어서 시행하고 있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육건축은 사후관리까지요. 사후관리까지 주택관리 체계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인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당연히 오늘 골조 토대 관리 시스템을 이야기하게 되면 건축주님들은 건축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시겠죠. 그러니까 시공이 어떻게 되는지, 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로 보여주게 되면 교육건축의 시공은 이렇게 되는 거고, 건축주님은 집이 이런 방식으로 지어진다는 걸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시공 중심적으로 이 영상을 찍다가 교육건축 관리 체계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신뢰할 수 있는 시공사를 찾으신다면, 글쎄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초 부분에서 이제 기초가 끝났어요. 기초 확인 사항들 다 끝나고 실제로 시공하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조가 들어가는데, 골조의 첫 번째 시작은 토대입니다. 토대는 제가 여기 이건 제가 기록해 놓은 건데 이따가 영상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여기서 저희 그 영상 이제 사진을 보시면, 교육건축기 보시면 공정별 시공 사진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토목도 있고 답사도 있고 다 있는데 설계도 있고요. 기초 부분이 끝났으니까 골조 부분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시면 죄송합니다. 기초 부분에 들어가면 토대하고 같이 이 기초하고 긴밀히 관계돼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토대 작업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 이전에 토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토대를 깔기 위해서는 기초를 다듬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사실 기초를 잘 안 다듬고 하는 것도 있죠. 이게 관리인 거예요. 이 시스템을 반드시 목수들은 들어와서 토대를 깔기 전에 기초를 평평하게 다듬어라. 그래야지만이 기초와 토대의 밀착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란카의 그 토대 결석도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만약에 있을 것, 부족하다 그러면 세트 한 칸나 또 에란카의 어떤 결석 관계에 대해서 새로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물끊기 라인의 일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기초를 시공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도면을 평면 도면을 땅바닥에 땅바닥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기초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면 도면을 땅바닥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그 시작이 기초인 거죠. 그런데 그 기초가 평면도대로 길이와 뭐 넓이 뭐 있지 않습니까? 각 실의 위치대로 안 되면 사실 이 물끊기 라인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뭐 토대 수평, 그다음에 토대와 기초 결석, 뭐 아까 이 기초 다듬기와 관계되긴 하지만 또 실제로 결석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뭐 배관 확인 등등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교육거치 관리 시스템에서 토대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고 제가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어디를 먼저 볼까요? 기능의 끔 한번 볼게요. 기초를 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L앙카가 심어져 있죠. 이 L앙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기초 부분에 타설할 때 이렇게 심어요. 이렇게 L자로 되어 있는 걸 심습니다. 그러면 그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이거를 꽉 물게 되죠. 다시 말해서 기초와 앞으로 벽체가 서는데 연결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 L앙카인 겁니다. 그리고 이 L앙카는 보시다시피 일정한 간격으로 심겨져 있어야 돼요. 여기 조금 뭉쳐져 있죠. 이거는 코너기 때문에 코너 부분은 L앙카를 조금 더 많이 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 먹줄을 튕겨놨잖아요. L앙카와 그 다음에 지금 L앙카의 좌우 관계가 지금 일정하죠. 그리고 요 물끊기 요 부분인데 일정하지 않습니까? 거리가요. 이거를 왜 제가 강조하냐면 공교롭게도 콘크리트 이거 하는 분들은 콘크리트 그 목수들 뭐 우리가 이제 새끼다 목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타설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굳히고 그분들이 다 작업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분들이 목조 건축에 대한 이해가 좀 적기 때문에요. 이제 초기에는 제가 이제 저희 교육 건축을 이제 이렇게 시작할 초기에는 제가 이제 많이 현장을 뛰어다녔겠죠. 그러면 지금 현장 안 뛰어다니느냐? 옛날처럼 뛰어다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만들고 저희 직원이 제 역할을 대신해야 되니까요. 저는 이렇게 홍보도 하고 뭐 마케팅도 하고 교육 건축을 알려서 조금 더 번성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거 뛰어다니면서 막 잡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초기에는 그분들과 함께 했는데 최근에는 저희 목수들이 저희 직원과 저희 팀장 그 다음에 목수들이 이 기초 작업을 이제 같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수가 기초를 하게 되면 저희 관리자가 기초를 하게 되면 골조를 생각하고 기초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위 새끼다 그분들 실력이 더 좋죠. 근데 그분들이 목조 건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밀양에 있고 밀양 근교에 있는 곳은 저희 새끼다 목수분들을 데려가서 하면 되는데 남해라든지 거제라든지 저기 울산이라든지 멀리 가면 그분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수들과 지금 함께 지금은 이렇게 잡아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리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정하죠. 당연히 기초가 탄탄하고 결속이 탄탄하고 간격이 잘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집은 기본적으로 잘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물끓기 라인하고 제가 보시면 물끓기 라인에 대한 여기 라인 일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기에 벽체가 올라가는데 이 라인과 일치하지 않고 이게 일치가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라인과 벽체의 라인과 일치가 돼야 돼요.
예. 그거를 다 확인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확인해서 예, 일치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뭐 브레이크를 깨든지 예, 다시 커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건 자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예. 옛날에는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차리기 전에는 다른 회사에 있었을 때는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자, 계속 이제 내려가 볼게요. 토대에 대한 관리, 확인 사항들, 그 다음에 확인하고 와서 뭐 저희들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가른 모습 보이죠, 이렇게. 예, 이렇게 갈아서 토대가 나중에 토대가 보이는데 이 토대거든요. 토대의 이 결석면을 가급적 예, 밀착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신실러인데요. 신실러는 나중에 나온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다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샌딩기 돌아가는 것들, 자국들이. 그리고 토대에서 또 확인해야 될 것, 요거는 토대가 부딪히고 엇갈리는 것들을 목수들이 확인한 거고, 요거는 세트 한카예요. 요 세트 한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 한카는 여기 보이듯이 구석에 끝 라인에 하는데요. 이게 지금 타설할 때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안에는 못 박겠죠. 예. 안에를 이렇게 푹푹 파이는데 제대로 박히지가 않기 때문에 L 한카를 타설할 때 놓고 나중에 기초가 굳으면 이 세트 한카를 간격대로 다 설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의 부분과 이 토대를 결속하는 거죠. 그거는 또 뒤에 사진이 나올 거니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결속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에란카가 있죠. 그 다음에 에란카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고요. 여기 토대와 결속이 돼요. 그럼 이 토대 위에 다시 벽이 이렇게 서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짱짱하게 몰려 있는 겁니다. 내진 설계에도 강하고요. 바람에도 강할 수밖에 없어요. 경량 목재라고 해서 가볍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탄탄한 집입니다. 여기에다가 친환경적이고 단열까지 좋으니까요. 자, 이런 작업하는 과정들은 요거는 오늘 요걸 설명드릴까 말까 하다가 제가 드리기로 했는데 아마 오늘 토대 부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보실 거니까요. 이 사람은요, 저하고 한옥 일을 제가 한옥 일을 한 4년여 했는데 이제 그때 알게 된 친구들이에요. 저보다 실력이 좋고 이때 당시 때 10년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10여 년 됐는데 아무리 우리가 기초를 잘 치더라도요, 이 끝에 저 끝까지는 한 5cm, 6cm, 몇 cm 차이가 나요. 3cm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수평을 잡기 위해서는 이 콘크리트를 다 커팅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토대 위에 이 플레이트 부분에 그 수평을 잡기 위해서 여기가 높고, 만약에 여기가 높고 낮으면 이렇게 지금 대패로 이렇게 대패질을 하면서 수평을 잡는 거예요. 이게 대패 수평이라고 하는데, 대패를 통해서 수평을 잡는 걸 하는데, 요때 단점들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면, 얘하고 3cm가 차이 나면 보통 플레이트 하나의 두께가 한 5cm 정도라고, 4몇 cm인데 5cm라고 보고 하면 얘는 한 1몇 cm 밖에 나무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편차를 조절해 가면서 대패질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미안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니까요. 한옥 목수들은 대패를 정말 잘 다룹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벽체의 총 길이가 100m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평을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니까요. 잘 잡아요. 근데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한옥 목수를 그러면 매번 부를 수 있느냐.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못 올 수도 있고요. 골조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쐐기 박리가 나올 거니까 그때 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쐐기 공법으로 최근에는 바꿨어요. 그러면 쐐기는 약간 뜨는데
그거는 이제 사춤을 통해서 메우고 있고, 이거는 말이 막 분분해요. 무엇이 옳지 않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걸 선택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요 배관은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배관인 거거든요. 요거는 1층에서 끝나는 배관이에요. 그냥 배수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배관이 이 벽체에 숨겨집니다. 요것도 하나 더 관리해야 될 거 하나 더 얘기하면, 배관이 올라가는 부분에 단열이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다 채워나가야 돼요. 이게 관리자의 역할이고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면 신뢰 있는 건축이 되겠죠. 네,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요. 보시면 이제 대패로 했을 때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토사가 밀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위에서 지금 먹줄이 튕겨져 있죠. 이게 수평 라인인데 계속 좀 얇아지죠. 예. 그 나무가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안 되는 범위 안에서 대패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기초가 만약에 5cm 이상 나면 이걸 하면 안 돼요. 예. 당연히 기초는요 5cm 이상 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요. 자, 그 다음에 돌아가서 다른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현장별로 제가 중심되게 설명한 부분들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토대가 놓일 자리 뭐 길이 다 확인하는 것이고요.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요렇게 지금 여기 너트 같은 거 이렇게 보일 텐데, 요거를 그 에란카의 맨 바닥이 이게 꽉 조이게 되거든요. 이 너트로. 그러면 그게 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링 같은 거를 이렇게 탁 놓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 저희들이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시공하라고 다 준비해 줍니다. 목수들은 다 할 줄 알죠? 그래서 그걸 세팅해 주는 겁니다. 이런 세팅, 그러니까 자재에 대한, 그리고 소소한 부자재에 대한 세팅은 저희들 관리자들이 다 해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나오네, 실실러요. 토대는 요걸 딱 뒤집어서 여기다 딱 붙입니다. 여기는 요 실실러가 안 보이죠? 뒤집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이 방부목인데 토대는요. 저희가 토대를 두 단으로 까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와 있는 부분에서 그건 제가 생각나면 할게요. 요렇게, 시실러를 해놔가지고 딱 하면 여기, 콘크리트가 맞닿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스티로폼 같은 건데, 이제, 콘크리트는 아무래도 습이 많이 차거든요. 알게 모르게 조금씩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자재, 부자재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다 준비해 주는 거고요. 토대가 1단이 끝난 상태고, 뭐,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현장을 가서 또, 토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아들레회로 가면 좀 설명할 게 좀 있었는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들레회가, 여기 있네요. 기초 타설 부분에서, 잠시만요. 기초 타설 부분에 좀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하는 게, 여기 있네요. 이 에란카를 아까 심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지금 타설을 했잖아요. 미장을 이제 딱 해서 고른 다음에,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약간 굳어야 돼요. 콘크리트가요. 그래서 목수가 여기 일정하게 간격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먹선이 보일 거예요. 그 먹선과 거푸집의 높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하죠. 이렇게 일정하게 시공해도 결국에는 이거는 물성, 그러니까 아직 고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가 완벽하게 수평이 잡는다는 거는, 우리가 한치의 오치라는 건 한치가 3.3cm잖아요.
그러니까 목수들이 하는 것도 3.3cm 오차를 허용하는데 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5cm 이상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이 세트 한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두 번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탁탁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 찾다 보니까 또 이것도 묘미인 것 같아요. 저는요. 여기 보면 사실 여기 물건기가 잘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물끈기 라인에 이렇게 토대가 딱 여기 저기 맞춰져 있는 것들도 나중에 여기 요런 거 요거 아까 앞에 사진하고 똑같은 건데 그 사진을 못 찍어놔서요. 보면은 이 벽체 라인과 물끈기 라인이 딱 여기 물끈기 그 벽체가 나오면 물이 요렇게 해서 나중에 비가 오면 이렇게 흘러나가는 시스템입니다. 딱 일치하고 있잖아요. 이게 목수가 기초를 타설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시공하시는 분들과 콘크리트 시공하시는 분들을 하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신경이 쓰이고 까딱 잘못하면 이런 라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여기 결석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딱딱 조이기 때문에 밑에 요런 눌리지 않도록 링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심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얘하고 완벽하게 결석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간격에 따라서 우리 김 팀장인데 간격에 따라서 아까 요렇게 저기 있지 않습니까? 이 간격에 따라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뭐죠? 에랑카의 간격 체크해서 그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에랑카는 요 끝에를 다 카팅을 합니다. 실제는 잘 안 보여요. 나중에 이게 다 카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너트 부분만 빼고 그 위에는 카팅해서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세기 부분이 나오네요. 첫 번째 토대와 두 번째 토대 세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공간이 뜨겠죠. 이렇게 공간이 뜨겠죠. 이건 사춤을 통해서요. 나중에 콘크리트를 다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서 이건 토대하고 벽체 올라갈 때 제가 육각 피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사침을 통해서 아까 그런 차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패를 통해서 수평을 잡는 것과 세기를 통해서 수평을 잡는 것. 그렇게 되면 이 나무가 온전하게 대패질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온전하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배관 확인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좀 길어졌는데 정리를 하면 시공 전에 대한 거는 앞에 영상들을 보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기초를 했기 때문에 골초에서 기초와 가장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는 토대 부분을 오늘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한다. 다음 주에는 자재 준비에 대한 걸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골조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벽체, 그 다음에 뭐 장선, 뭐 지붕, 그것도 나눠서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한다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